여러분, 혹시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 저소비 생활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과 마음의 여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우리 다 같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지금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0만 원. 이 숫자는 뭘까요?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저소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평균적으로 썼던 돈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늘 돈 때문에 불안했던 과거의 모습인 거죠. 네, 돈에 쫓기던 삶.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분들 꽤 많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회사원으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상하게 소득이 늘면 늘수록 돈은 더 빨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미스터리 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해요. 버는 건 난데 스트레스와 피로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지쳐가던 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소비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무조건 아끼는 그런 강제적인 절약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이전에는 한 달에 180만 원을 썼는데 이후에는 월 지출이 65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삶을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삶에 만족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고 내 삶 자체에 집중하니까요. 신기하게도 뭐 사고 싶다 하는 욕구가 저절로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비 생활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건 그냥 절약이 아닙니다. 돈 압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아주 주체적인 삶의 선택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기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쓰는 돈을 딱 3가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소비, 낭비, 투자. 정말 필요하거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지출은 소비고요. 써놓고도 별 가치도 없고 만족감도 없는 돈, 그건 낭비겠죠.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쓰는 건 투자고요. 이렇게 분류만 해봐도 내가 이런 데에 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구나 하는 게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방법은 정말 재밌어요. 월초는 빈약하게, 월말은 사치스럽게. 보통은 월초에 돈을 막 쓰다가 월말에 허덕이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처음 3주 동안은 진짜 필요한 것만 사면서 좀 아껴 쓰고요. 그러고 나서 돈 정리가 딱 끝나면 마지막 주에는 남은 돈으로 자유롭게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힘든 저축이 벌이 아니라 즐거운 보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이것 말고도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러 하루는 돈을 아예 안 쓰는 영원데이를 정해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뭘 사던 걸 한번 끊어보는 거죠. 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말고 일단 쇼핑 메모에 적어두고 며칠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돈을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보상은 뭘까? 바로 내 삶을 지키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진 걸 막 줄여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고요. 그냥 불필요하게 늘리지만 말자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공간에 불필요한 걸 들이지 않겠다는 다짐.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더 가져야 해라는 압박감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소비 생활을 하면 돈만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소중한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이 일과표 좀 보세요. 독서하고 산책하고 정성껏 밥을 차려 먹고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들로 하루가 채워지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만족과 평화를 주는 활동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럭셔리, 진짜 사치가 아닐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뭘 사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깨끗하게 정리된 방을 보면서 아, 좋다 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서 만족감을 얻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밖에서 뭔가를 사서 채우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저소비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남들처럼 더 가져야 해라는 사회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자유 말이에요. 이건 결코 부족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지기에 딱 충분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나 물건 말고요. 진짜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당장 정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게 복잡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나를 갉아먹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